뭐 프로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몰입해 봐야겠다. 처럼 내 마음속에서 결단을 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프로라고 불립니다. 이 사업에서 프로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거듭나는 시간은 오늘부터 지금 시작된 이 3주간의 프로그램, 이게 끝나자마자 또 바로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보석을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뭐 보석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뭔가 이게 잘 하려고 최대한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제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 쪽으로 예고, 예대, 조속과를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또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졸업을 다 한 다음에 또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조속과 졸업하고 나서 미술은 다시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지난 겨울에 만들었던 눈사람이거든요. 넷플릭스의 그 스위트홈이라는 유명한 시리즈물에 나오는 프로틴 괴물을 만든 건데, 이때 그 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트판 등 인터넷에서 엄청 돌아다녔던 짤입니다. 뭐 심지어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막 이렇게 퍼갔어요, 이 사진을. 그래서 저는 그때 조소를 안 한 지 10년이 뭐 넘었지만 아직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그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미술과 음악 뭐 이런 예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대 저는 음악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막 되어 있던 열정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큰 돈을 벌 거고 멋진 뮤직비디오도 찍을 거고 멋진 차도 살 거고요. 그리고 예쁜 여자도 만날 거라는 거창한 꿈이 있었어요. 힙합 뮤직비디오 여러분 보셨어요? 그럼 힙합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멋있는 모습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지금 이루는 것 같아요. 예쁜 여자를 만난 거는 지금 하나 이룬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사람들끼리 인디버즈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 이렇게 활동하면서 앨범을 5개 정도를 냈어요.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막 전국 어디든지 막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관객이 딱 한 명만 있어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추울 때 막 할 게 없을 때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막 한겨울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랬어요. 버스킹이라고 하죠. 그때 관객이 아무도 없다가 이제 한 명 딱 서 있는데 그 한 명이 나중에도 막 굉장히 막 찾아줄 정도로 한 명이 한 50명 역할을 했던 그런 한 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뭔가 통했던 때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을 했어도 기억되지 못할 때도 많았고요. 전국 투어들도 했고요. 길거리 공연부터 뭐 클럽, 대학 축제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디버즈라는 팀을 결성을 하게 5명이서 결성을 했는데 음악이라는 것들이 보면은 계속 지속적인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해도 뭔가 성과가 없고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 5명의 멤버 중에 3명이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결국 2명이 다시 하이퍼보이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앨범을 다시 내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이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음악을 정말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밥 없어도 나 음악만 있으면 돼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일.
예술 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해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나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만두는 계통이 바로 예술 계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2명이 남아서 앨범을 내고 좀 더 대중들한테 한번 다가가 보자.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메이저스러운, 좀 더 대중스러운 음악도 만들고 더 큰 무대들도 이제 쓰게 되고 막 나름대로 사람들 찾아가 소통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또 저희 음악을 알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비발디 파크 이런 큰 공연부터 뭐 많은 뮤지션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음악만으로는 안 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자.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차려서 가수를 영입한 다음에 걔네들도 키우고 우리도 음악을 하자. 여러 가지 또 이게 수를 둔 거죠.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수를 두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자꾸 찾게 된 것 같고 지속적인 실패 속에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도 차리게 되었고 케이팝 스타의 그런 최나영이라는 그런 가수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가수들과 래퍼들이 거쳐갔습니다. 대부분 다 그만뒀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진국처럼 남아있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를 영입을 해서 한번 앨범을 우리 회사에서 한번 내보자. 그래서 계약을 하고 첫 앨범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앨범 하나, 곡 하나 내는 거 이거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앨범에 뭔가 더 열심히 힘을 쏟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영입을 하다 보면 딸 같아요. 딸 같고 막 진짜 가족 같고 얘를 어떻게든 키워서 빵 터트려야 우리도 잘 되니까 조심조심 다루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더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그런 분도 있죠. 건강기능식품 본인은 안 먹어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꼭 챙겨주는 뭐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곡을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매번 다른 컨셉으로 뭐 컨셉 뭐 사진들도 많이 찍어야 되고 프로필 사진 찍어야 돼. 행사마다 해야 하는 뭐 헤어 메이크업도 계속 매번 해야 되지. 뮤비 제작해야 되죠. 믹스해야 되죠. 마스터링 해야 되죠. 뭐 악기 세션 뭐 불러야 되죠. 기사도 내야 되면 많은 기자들과 접촉을 해야 되죠. 공연 관계자들과 다 접촉해야 되죠. 패션쇼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접촉해야 되고 방송 PD들도 만나야 되고 정말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지만 뭐 생각대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에 가수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니, 벨론, 벅스, 맵네, 소리바다, 카카오 뭐 이런 데서 최신 음악의 딱 앨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신의 음악 앨범이 나왔을 때 무조건 최신 음악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소수만 걸리거든요. 안 걸어줘요. 특히 유명세가 없는 사람들은 안 걸어주는 게 바로 이 최신 음악란에 있는 앨범들입니다. 열심히 그분들 찾아가서 해달라고 내 딸이랑 딸처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만큼 막 정성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최신 음악란에 이 앨범이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나영의 네가 좋아라는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앨범을 또 내야 됩니다. 가수는 계속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게 앨범이면 앨범. 근데 앨범은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퀄리티 낮은 앨범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듣다가도 바로 등 돌리거든요.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앨범도 내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전 음원 사이트에 이렇게 최신 음악란에 올립니다. 여러분 최나영의 못난 거울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앨범을 냈습니다. 크라이얼랏이라는 앨범을 또 냈고 또 전 사이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여전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유명한 가수들과 방송에 뭐 협업도 하고 유명한 배우와 함께 기사도 내보고 정말 수많은 것 중에 뭐 조금만 보여드린 거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20대가 다 갔어요. 20대가 끝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룬 건 없더라고요. 별로. 돈도 안 되고 뭔가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상황만 계속 발생하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20대 때 이런 일을 하면서 중간에 저희 부모님이자 스폰서님이신 이 아메이 스폰서님이신 부모님이 한번 아메이 미팅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음악 하는 것도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다른 데 신경 쓰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다음에 또 물으시는 거예요. 미팅 한번 시간 내면 가보지 않을래? 거절을 했죠. 몇 번의 거절 끝에 제가 그래도 계속 거절이 반복되면은 제가 미안해지죠. 가보게 됩니다. 미팅에 한번 가보게 되었고 좋네, 좋은 내용이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안 가다가 또 한번 나중에 갑니다. 그런 띄엄띄엄 미팅을 이렇게 몇 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경영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니까 내가 이제 뭔가 엔터테인먼트 운영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네.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네. 이런 부분들은 나도 적용시키면 되겠다. 이런 좋은 기운들을 좀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아메이에서 돈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음악이든 이런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조금 내가 이 아메이 시간을 미팅 시간을 좀 빼서 매번 한번 들어보다 보면은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엔터테인먼트 그만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려면 평생 취미 삼아 음악을 할 수 있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메이에서 나오는 그 수입으로 내가 그걸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팅에 나가봐야겠다. 그럼 이 아메이로 조금이라도 수입을 한번 내봐야겠다. 어차피 내가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자투리 시간을 내서 미팅에 한번 나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듭된 20대의 그런 실패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게 어느 순간 아메이 미팅을 사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메이 내용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메이 내용도 배웠지만 내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경제 지식, 인문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연하고 미팅하고 또 공연하고 미팅하고 지방 공연 갔다가 또 미팅 참석하고 앨범 내고 세미나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꿈이 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입과 새로운 내가 잠재되어 있던 그런 꿈들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메이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마다 이 아메이를 바라보는 크기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용돈벌이,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업. 근데 본인이 정말 생각한 만큼 할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그 사업 형태에 있지만 이 아메이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 정말 많은 분들과 이 아메이를 소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미팅을 사수했던 부분들입니다. 일하고 미팅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파트너가 플래티늄이라는 그런 핀의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파이어라는 핀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파이어 성취된 사진이에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축하도 받고 많은 분들한테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잘했던 점은 아메이가 활용하는 비즈니스니까 이건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했던 그런 일과 연관해서 정말 아메이가 주는 혜택을 찾아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누구보다 저는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2013년 저도 아메이 잘 모를 때 아메이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려서 이런 수많은 가수들을 다 불렀어요. 아메이가. 와서 놀아라.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죠. 그때 여자친구였던 우리 박민지 사장님과 함께 같이 즐겁게 놀았어요. 저희 그 스폰서님이 부모님이 행사 여기상 여기 사진 좀 많이 올려줘라고 했는데 본인 사진을 막 셀카 사진만 막 20장씩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재밌었던 기억이죠. 2014년에는 또 아메이 영 페스티벌에서 대만, 홍콩, 중국 이런 데서 영 리더들이 다 모여서 그때 정말 유명했던 뭐 가수 뭐 티아라, 뭐 윤은혜 뭐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축하를 했었고 저희는 그때 레드 카펫을 걸었어요. 그리고 잡지에도 이렇게 실리고 했었는데 제가 가수하고 뭔가 이 엔터테인먼트 할 때도 레드 카펫을 걸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아메이에서 레드 카펫을 걷고 있더라고요. 정말 의아했던 기억이고 2016년 클럽 아티스트맨의 이런 그루밍족을 뽑는 그런 행사였어요. 탑5, 최종 탑5는 남성 최고 잡지,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남성 잡지가 GQ라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 실릴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근데 저도 거기 끼어서 GQ 잡지에 실리게 돼요. 제가 음악하면서도 GQ 잡지에 못 실렸거든요. 근데 아메이에서 GQ 잡지에 실리게 해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뽐내다 보니까 아메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 깨닫게 된 거죠.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강남에서 되게 유명했던 클럽이죠. 이 클럽을 아메이에서 통째로 빌려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줬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클럽 빌렸으니까 놀러와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사람들 다 불러서 클럽에서 막 놀면서 뭐 박재범, 로꼬 이런 가수들이 막 와서 축하 공연도 하고 잠실 주 경기장과 그런 그 일대를 모두 빌려서 이렇게 나이트 런도 행사도 했었고 워커힐 호텔에 풀장을 다 빌려서 풀 파티를 해주고 이런 행사들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사업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놀자고 해서 여기 왔던 지인들과 지인의 지인들이 이 아메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제품 경험도 하게 되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나의 소비자로 남고 아메 행사에 또 불러달라고 하고 오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처음에 와달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초대할 사람 고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저는 활용을 하면서 정말 별 볼 일 없이 다가왔던 아메이가 일에 지쳐가는 나를 오히려 일으켜주고 숨통이 트이게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위를 다시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도구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고 월급 받는 일밖에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메이가 적혀 있는 대로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차츰차츰 바꿔나가고 있었고 그 길이 성공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 약간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인 부모님이시자 스폰서님이신 윤현 김세종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여행 가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 갈 때마다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렇게 타고 가시고 뭐 성공자가 받는 예우들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꿈꿀 수 있게 뭐든지 해봐라 라고 지원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음악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부모님이 됐을 때 내 자식이 뭐든 이것저것 막 바꿔가면서 해도 다 해봐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성공자의 삶을 간접 체험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이 도구가 없다 보니까 매번 좌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접한 이후로 이거는 무조건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여행들, 이런 여행들을 평생 다닐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갔던 여행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메이 통하지 않고 갔던 여행들도 있고요.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고 시야도 넓혔고 그렇게 만들어준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내 친구들과도 여행을 다니고 내 지인과 지인 누구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뭔가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들죠.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 친구 많은 여행. 제가 첫 성취한 여행이 하와이였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이키키에서 사진도 찍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그 스폰서님을 모시고 스테이크를 이렇게 대접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윤현식 하와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도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60이라고 해서 아메이 60주년이라는 행사를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는 전 세계에 성공한 리더들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모두 모여서 많은 정말 이름이 있는 성공하신 분들과는 많이 사진 찍었지만 정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기운을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인드,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누굴 불렀는 줄 아시나요? 바로 레이디 가가라는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 가수죠. 아메이 공연에 레이디 가가가 왔어요. 한 번 부르면 70억 정도를 줘야 하는 가수죠. 오직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BO를 위한 그런 자리를 이 레이디 가가가 빛내주더라고요. 아메이 I love you 이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죠, 역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자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아메이 성공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버드 대학생 있나요? 하버드 졸업하신 분들 있나요? 한 명 있으면 대단한 거죠. 아메이 성공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분들은 아메이 성공자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는 수많은 성공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못하면 안 된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분야의 성공자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아메이가 고용 효과에도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퇴직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생각한 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정말 많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아메이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메이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꿈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내 꿈을 이루면은 난 분명히 또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아메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메이의 빨대를 꽂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정말 심플하고 이 좋은 취지를 가진 이 사업이 너무 쓸데없이 무거운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는 각자의 잠재력을 녹여낼 수 있는, 좀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인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왜 아메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